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3단원인 다항함수의 이제 적분법을 공부를 할 거야. 전에도 이제 미분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미분의 이제 역과정이 적분이라고, 적분의 역과정이 미분이라고 이제 안내를 했었는데, 아무튼 이제 미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지금 이제 적분 공부하는 게 그렇게 이제 어렵진 않을 거야. 용어만 이제 새로운 거지. 그러니까 반대, 역과정의 연산을 이제 조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추가로 이제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거는 이 단원에서는 이제 정적분이라는 게 뭐냐, 부정적분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런 용어에 대한 뜻을 이제 알아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수2에서 배우는 거는 다항함수를 기준으로 배우기 때문에 이 다항함수에 대한 이제 부정적분과 정적분 얘네를 이제 찾는 것도 이제 공부를 할 거야.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배우고 있는 이제 적분을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할 거냐. 수투에서 이제 적분의 활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다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이제 넓이를 찾는 이제 이런 과정 계산을 통해서 해볼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곡선이랑 뭐 속도, 거리 뭐 이런 값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서 이제 관계를 또 이제 적분을 가지고 또 이제 해결을 해볼 거야. 그러니까 미분에서 했던 과정들이 조금 중복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넓이 구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새롭게 공부하는 부분도 될 것 같아. 일단 넓이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선 시작을 해보면 이 단원과 이제 관련된 수학자들이 여러 명 있긴 한데 여기에서는 이, 아르키메데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 아르키메데스도 수학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업적을 쌓은 이제 거의 어, 뭐 인류 역사상 뭐 3명 안에 손꼽히는 그런 이제 대단한 수학자이긴 해. 근데 이제 얘가 적분과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업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곡선으로 이제 포물선도 이제 하나의 곡선이 되겠지.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계산을 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넓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시작을 해보면 도형의 이제 넓이를 뭐 공식을 가지고 바로 구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알고 있는 도형을 이용을 해서 넓이 계산을 하는 거야. 일단은 그래도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이 이제 삼각형일 거야. 삼각형.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가지고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 이렇다면 우리는 이 삼각형을 가지고 사각형의 넓이, 오각형의 넓이, 육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이런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뭐 사각형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나 넓이 구하는 거 쉽게 알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각형을 그러니까 어떤 이제 보조선을 그어가지고 두 개 삼각형으로 나눠 놓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하면 처음 주어진 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지. 오각형도 마찬가지야. 오각형도 보조선을 잘 그어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눠지게 되지. 그러니까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오각형의 또는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육각형, 칠각형, 그러니까 n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을 하면. 물론 이제 원과 같은 거는 조금 이제 뭐 예외가 될 수 있는데 원도 지금 이제 너네가 중학교 때 이제 배웠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원도 그러니까 부채꼴을 같은 크기의 이제 부채꼴을 만들어서 이 부채꼴을 나눠서 이제 다른 모양으로 붙여서 원의 넓이를 찾게 되지. 물론 이제 나누는 부채꼴의 크기가 점점 작아질수록 오차도 줄어들고 조금 더 정확한 원의 넓이를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그림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채꼴을
분할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위 조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지그재그로 계속 붙여가는 거야. 지그재그로.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붙여가면 하나만 더 그리고,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부채꼴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 부채꼴을 지그재그로 붙이게 되면 결국은 사각형 모양으로 보이게 돼. 그래서 이제 원의 넓이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고, 나중에는 뭐 파이 r 제곱인 거 찾긴 했겠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얘도 작게 나누면 아무튼 부채꼴 모양이 삼각형처럼 보여서 삼각형을 또 합쳐서 사각형처럼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삼각형이 이제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르키메데스라는 수학자는 포물선 2차 함수,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한 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2차 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 직선과 만나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이제 넓이를 삼각형을 이용을 해서 구했다라는 거야. 삼각형. 선을 이제 대충대충 그었는데, 아무튼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했냐, 이것만 참고만 해봐. 그래서 이 부채꼴에,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보다는 둘러싸인 부분, 노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의 넓이보다는 작지. 하지만 이제 남아있는 이 여백 부분에 또 다른 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다음과 같은 삼각형 만들어서 넓이 구해. 또 다음과 같은 삼각형 만들어서 넓이 구해. 조금 더 근사하겠지?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했었던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근데 또 이제 여기 조그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또 삼각형을 만드는 거야. 이 부분에도 또 삼각형을 만들고, 이 부분도 삼각형을 만들고. 물론 이제 약간씩 공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의 오차는 있을 거야. 그래서 또 삼각형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이런 과정을 하다 보면 그래도 거의 2차 함수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이런 영역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을 썼다는 걸 참고를 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현대 수학자 중에 이제 리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는 이 정적분의 개념을 이제 엄밀하게 이제 정의해가지고, 아무튼 적분의 이제 토대를 마련을 했는데, 원래 이 적분이 또 극한하고도 관련이 있어. 극한. 지금 이 과정을 소개를 했던 이유가 이런 과정을 계속 삼각형을 만들어서 넓이를 구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 결국은 어, 이 둘러싸인 영역의 이제 넓이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계속 반복하는 시행, 그러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낸다. 이런 이제 극한 개념이랑 조금 관련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이 단원에서 이제 공부하게 될 부분을 보고 얘기를 해볼게. 자, 교과서는 이제 113페이지인데 첫 번째로 이제 부정적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야.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 간단히 언급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미분을 배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x제곱을 미분하면 2x라는 거 알고 있지? x제곱 미분하면 2x. x제곱 플러스 2도 미분을 하면 2x가 돼. 이 뒤에 있는 상수 미분하면 0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3도 미분하면 2가 돼. 하나만 더 써본다면 x제곱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이런 식도 2차 식도 미분을 하게 되면 2x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x제곱이 됐든 x제곱 플러스 2가 됐든 x제곱 마이너스 3이 됐든,
그러니까 이 함수들에 대한 도함수는 모두 EX로 동일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라지 fx라는 이제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도함수가 fx가 된다. 이 함수의 도함수가 fx라는 얘기는 라지 fx를 미분을 하면 스몰 fx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으면 라지 fx랑 스몰 fx 사이에는 라지 fx를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이렇게 부를 거라는 거. 라지 fx를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부른다. 일단은 라지 fx를 가지고 스몰 fx를 찾게 되는 게 미분이야. 근데 이제 거꾸로 라지 fx는 스몰 fx를 가지고 만드는데 그러니까 미분되기 전의 모양을 얘기하니까 적분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근데 이제 적분인데 여기에 용어가 부정이라는 게 붙어 있지 부정? 부정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긍정의 이제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정할 수 없다. 한자로 이제 쓰진 않겠지만 아닐 불 정할 수 없는 정. 그러니까 정할 수 없는 적분이다. 그러니까 정할 수 없다라는 거는 값이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된다라는 거야. 왜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되냐? 우리가 이제 이 EX라는 이 함수의 부정적분을 생각을 해볼 거야. EX의 부정적분. 그러니까 누구를 미분해서 EX가 나오는가? 근데 위에서 이 맨 첫 번째서도 봤듯이 X제곱을 미분하면 EX가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X제곱, EX의 부정적분 중 하나야. 물론 X제곱 플러스 2도 미분을 하면 EX가 나왔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2도 EX의 부정적분 X제곱 마이너스 3도 미분하면 EX가 나오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3도 EX의 부정적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EX의 부정적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분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것, EX가 나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적분이긴 하지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분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을 해주고 자 그래서 이제 부정적분 우리가 이제 찾고자 하는 거는 그럼 이제 어떤 꼴로 표현이 돼야 하는가 그거를 이 아랫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라지 fx랑 라지 gx 얘네가 fx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하면 일단 부정적분이라고 하면 라지 fx를 미분하면 스몰 fx가 돼야 한다는 얘기야. 라지 gx도 미분을 하면 스몰 fx의 식이 나온다는 얘기야. 얘네들이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라지 gx랑 라지 fx를 뺀 이 식을 미분을 하면 우리가 이제 미분의 이제 성질 중에는 덧셈 뺄셈 사칙연산 기준으로 방법이 있었는데 덧셈이나 뺄셈 같은 경우는 각각 미분해서 빼거나 더해도 된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각각 미분하고 빼는 상황이야. 근데 G'X가 fx라는 여기 라지 f 미분하면 f'x는 스몰 fx가 되는 그래서 같은 것끼리 빼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야. 0. 누가 0이 됐냐면 gx에서 fx를 뺀 거 미분한 게 0이 됐다는 얘기야. 근데 미분에서 0이 되는 거는 상수함수야. 도함수가 0인 함수는 상수함수. 그래서 gx에서 fx를 뺀 이 식은 상수 c가 돼야 한다. 다시 얘기하면 gx는 라지 fx에 c를 더한 거랑 같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라지 fx와 라지 gx가 모두 스몰 fx의 부정적분이 된다라고 하면 부정적분이 되는 이 함수들 사이에는 상수 c만큼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야. 물론 이제 우리는 이 상수 c를 적분에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적분 상수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이 적분 상수만큼의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적분 상수만큼의 차이. 그래서 이제 윗부분에 여기 우리가 이제 EX의 이제 부정적분들 이렇게 3개 나왔지만 EX의 부정적분은 X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런 꼴이라는 거를 발견할 수 있었어야지. 그러니까 상수 C 부분이 어떤 값이 되든지 간에 아무튼 미분을 하게 되면 EX 얘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상수 C, 적분 상수 C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됐다는 거 이걸 참고를 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설명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 부정적분이라고 얘기한 거는 부정적분이 이제 적분상수 때문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라지 fx라고 하면 자 스몰 fx의 부정적분은 라지 fx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적분상수가 없는 부정적분 하나 찾아놓고 나서 거기에 적분상수 c를 더한 이제 이런 모양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런 이제 부정적분을 이제 간단하게 기호로는 이제 이렇게 쓴다는 거야. 이건 이제 하나의 약속이야, 약속.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이 앞부분에 있는 기다란 거. 이 기다란 기호는 썸을 나타내는, 썸이 이제 합이 되겠지?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썸, 라틴어로는 뭐 이런 숨마라는 표현이 된다는데 S자를 길게 늘어뜨려서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아무튼 얘가 여기에 나타난 기호야. 우리는 이거 어떻게 읽을 거냐면 인테그랄이라고 읽을 거야. 인테그랄. 어, 그래서 이제 너네 선생님이 이제 가끔 이 기호 표현해봐라 이렇게 그려봐라 하는데 좀 이제 이상하게 쓰는 친구들도 많아. 뭐 이렇게도 쓰고 어? 근데 일단은 뭐 S자 모양이지만 S자를 조금 곡선 부분을 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인테그랄 잘 기호 표현할 수 있게 나중에 이제 서술형 평가 때 또 혹시나 이런 기호 나타나게 되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표현 안 하면 어, 좀 이제 뭐 구분하기 이제 애매한 이런 상황들도 생길 수도 있고 아무튼 용어 기호 이거는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무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좀 연습 좀 해놓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어, 스몰 fx의 이제 부정적분을 우리는 부정적분 중에 이제 하나를 라지 fx라고 했는데 이런 부정적분들은 여기에 적분상수 c가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이제 이거를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라는 표현이니까 스몰 fx 있고 얘를 적분했다는 의미의 이제 인테그랄 붙이고 이 적분도 미분이랑 똑같아. 어떤 변수를 가지고 적분을 했냐. 그래서 x를 가지고 적분했다는 의미에 이 뒤에 dx를 붙일 거야. 그러니까 이 dx 우리가 미분할 때도 dx 이 표현했지. 이게 x에 의해서 미분한다. 이 의미야. 그러니까 여기 적분도 마찬가지야. dx x에 의해서 적분을 한다. 적분한다는 기호 인테그랄 어떤 변수로 적분을 하냐. x로 할 거다. 그래서 dx. 그래서 이제 이 관계식 일단은 이거 하나 기억은 좀 해두고 아무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C라는 거를 우리는 적분상수라고 부를 거라는 거야. 적분상수. 자, 그래서 지금 한 내용이 이 아랫부분에 박스 안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좀 다시 한번 봐두고 참고로 이제 우리가 적분하려는 이 fx 얘를 여기서도 이제 얘기하지만 P적분 함수다. 이렇게도 부른다는 거 참고는 하고 자, 그리고 이제 fx란 이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로 이제 이 과정에서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인테그랄 fx dx 얘가 라지 fx 플러스 c 이런 걸로 표현되는 걸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돼. 하여튼 스몰 fx, 라지 fx를 미분한 게 스몰 fx가 되는 상황.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 식을 가지고 미분을 하게 되면 fx의 모양이 또 이제 찾아져야겠지. 미분을 한다는 거는 여기 주어진 인테그랄 fx dx 그러니까 이 식 얘를 x에 의해서 미분을 하는 거야. d dx 이걸 붙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얘가 이제 fx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돼. 실제로 이 식은 우리가 여기 선생님이 물결친 부분은 위에서 라지 fx 플러스 c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이거 미분하게 되면 라지 f 미분한 거 적분상수는 없어지니까 얘가 스몰 fx가 돼버리겠지?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페이지 이게 이제 114페이지인데 아랫부분에 설명하기 위해서도 이 모양이 나오긴 해. 그때 한 번 더 얘기를 할 테니까 아무튼 미분과 적분 사이에 이 식들 얘네가 미분과 적분 사이에서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런 식들도 우리가 유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얘기한 이것들. 그러니까 fx라는 이제 이런 함수의 이제 부정적분을 구한다. 부정적분을 구하는 거를 fx를 적분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거야. 부정적분을 구하는 걸 적분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적분하게 되는 이제 이런 계산 방법을 이제 우리는 적분법이라고 이제 얘기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 적분법은 지금 우리가 수투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다항함수만 다루고 있지만 다항함수뿐만 아니라 삼각함수도 지수함수, 로그함수 아무튼 다양한 함수들 다 적분, 미분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조금 심화된 이제 학습은 미적분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항함수만 잘 미분, 적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문제 하나만 확인을 해볼게. 자 여기 이제 보기 문제 우리가 3x를 미분을 하면 3이 된다는 거 알고 있지? 3x 미분하면 3이 되면 미분이 된 결과 3을 가지고 여기도 써있지만 이 3을 x에 의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얘가 미분 전인 3x를 미분해야 3이 되니까 근데 적분을 하면 미분 전에 식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식이 나올지 모르니까 여기에 적분상수 c도 써주자는 거야. 3x 플러스 c.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가 2x제곱을 미분을 하면 4x가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4x를 적분한다라고 하면 미분에서 4x가 나왔던 2x제곱 얘가 되는 거야, 적분을 하면.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상수항이 있어도 미분했을 때 4x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분을 했을 때는 적분상수 c도 같이 써주자는 거야.